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허경민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지만 따뜻한 이야기와 정겨운 소식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포근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다채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혹은 연인과 뭘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를 무한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어떠신가요? 평범한 데이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재미 가득한 장소들 바로 만나보시죠. 손이 시려워 꽁, 팔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추운 사람 여기 모여라. 재미도 가득, 웃음도 가득, 게다가 한겨울에 땀까지 흘리는 핫한 데이트가 가능하다. 지금부터 재미 가득 땀나는 데이트 코스를 소개합니다. 궁금해.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추워. 이런 추운 날씨에 데이트요? 여가 생활이요? 하지만 MC 킴은 이 추위를 뚫고 핫한 남자가 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핫해지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컴온요! 추워. 핫해지고 싶은 남자 MC 킴이 찾아간 첫 번째 장소,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추워. 많이 춥죠? 이 추운 겨울을 싫어하는 MC 킴인데요. 사장님, 어떻게 뜨겁게 핫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뜨겁게 핫하게? 네. 일단 제가 찻집이니까 따뜻한 차로 몸을 뜨겁게 데펴드릴게요. 직접 딴 꽃을 양지 바른 곳에서 말려 정성껏 준비한 꽃차인데요.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릴게요. 잠시만 계세요. 네. 꽃빛이 고스란히 배어나온 꽃잎차, 마음까지 편안해지네요. 꽃향이 쫙 올라오면서 목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어른들의 온도지. 예, 어른들의 이게 따뜻함이죠. 근데 이것 가지고 겨울을 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장님! 네, 부르셨어요? 아니, 이게 따뜻하고 좋긴 한데요. 네. 이 겨울을 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쉽죠? 뭐 더 없어요? 있겠죠? 있죠. 어디 있어요? 따라오세요. 가면 됩니까? 네. 궁금하다. 더 뜨거운 차를 주시려나 믿고 따라가 보는데요. 이거 옷 아니에요, 옷? 네, 옷이에요. 이거 갈아입고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뭔가 특별한 옷일까요? 우선 기다려보죠. 이 옷이 뭐지? 헬스복인가? 반바지라서 춥기는 한데? 사장님! 네. 아니, 갈아입으라고 해서 갈아입긴 했는데요. 네. 이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이라고요? 네, 왜요? 추워요? 추워요. 혹시 운동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따라오세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뭐지? 일단 한번 와보세요. 초상한데? 자. 일단 가볼까요? 자, 예.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카페 안에 찜질방이 있다니요. 편백나무로 짜여진 실내 공간에 원적외선으로 뜨끈하게 달궈진 공기까지 차 마시러 왔다가 노곤노곤 몸을 맡기게 되네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항토방 제작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를 넣게 된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커플들, 남녀 이색 데이트로 많이 와요. 차 마시며 수다도 떨고 피곤했던 몸까지 달랠 수 있는 카페라니 이색적인 공간에 MC 킴 신났습니다. 자는 거 아니죠? 저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보통 사우나 하면 습식 건식 사우나라고 해서 숨부터 탁 막히잖아요. 지금 한 20분, 30분 지났나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처럼 보였다면 편안함이었겠죠. 좋다. 갈증 난다 싶을 땐 시원한 음료 말고 향긋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이면 속까지 뜨끈해지는 기분이랍니다. 찜질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도 뭔가 비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면역성도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차 한 잔을 하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복잡한 마음도 정리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이야, 좋다. 옷이 이렇게까지 젖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제 온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지 말고 이제는 활기차게 개운하게 다음 데이트 코스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재미 가득 땀나는 데이트. 다음 장소에서는 더 활력 있게 즐겨본다는데요. 여긴 것 같은데? 뭐야? 데이트 코스라고 해서 찾았는데 저거 뭐야? 짜자잔, 바로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클라이밍 즐겨보시죠. 겨울철에 이곳에 오면 핫해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클라이밍은 전신 운동으로 조금만 매달리다 보면은 몸에서 열이 나고 네, 되게 핫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당장 배워봐야죠.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네. MC 킴의 피, 땀, 눈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리포터 분이 네. 얼마나 가실 수 있으신지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테스트가 뭔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요? 한번 그럼 옆으로 해야죠. 가볼게요. 양손 이렇게 잡아요? 네, 맞습니다. 쭉 늘어뜨리셔야 돼요, 어깨를. 어깨를. 일자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까지 같이 가능한 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 오른발 가까이, 오른발. 예. 왼발, 오. 엄지발가락으로 딱 찍고 두 손 모아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때요? MCK 체력 어때 보이시나요? 테스트 해봤잖아요. 이게 체력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유연성이 조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골반이 아까 조금 많이 안 벌어지셔가지고 아, 제가 말이죠, 이 굴욕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판단이 달랐다는 걸, 틀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 S라고 써져 있는 스타트 홀드에서 시작할 건데요. 요거는 저그 홀드라고 하는 홀드예요. 그래서 저그 홀드를 잡으실 때는 손을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서 눌러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매달려 보실까요? 바로 잡고 걸어서 눌러서 잡고 저희가 클라이밍 슈즈를 신었어요. 네. 앞부분이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으로 눌러서 찍으실 거예요. 엄지발가락으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왼발도 똑같이. 항상 홀드에 발이 디뎌지는 순간 발바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발가락만 쓰시고 단순히 벽을 오르는 동작을 넘어서 전신 근력과 균형 감각, 유연성은 물론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인데요.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죠? 자, 이 정도면 핫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이미 36.5도보다 몸이 온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클라이밍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홀드들을 가지고 매달려서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전신의 근육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손가락까지, 발끝이랑.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운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해도 좋지만 둘이 하면 더 즐거운 운동 클라이밍. 함께 코스를 고민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매력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실내 스포츠입니다. 몸이 뭔가 이제 변화가 느껴진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죠. 근육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몸 변화가 느끼는 게 옛날보다는 좋아진다 느껴져요. 특히 볼더링 같은 그런 바위 같은 인공 돌들을 막 잡고 가는 거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 MC킴이 오늘 원적외선 찜질방 그리고 실내 클라이밍까지 한번 즐겨봤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려만 있지 마시고요. 핫하게 뜨겁게 땀 흘리며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핫한 겨울 만드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하지만 이불 안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추위는 잠시 조금만 참고 즐기면 그 기쁨은 길게 쭉 이어집니다. 차도 마시고 찜질도 하는 이색 공간부터 땀 쪽 빼는 전신 운동 클라이밍으로 이 겨울 재미 가득한 땀나는 데이트 꼭 즐겨보세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뜨끈하게 찜질까지 하면 추위에 굳은 몸이 쭉 풀리겠네요.
또 실내 클라이밍은 날씨 상관없이 건강 챙기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겨울 추위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마시고 재미난 공간들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이번에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해주고 싶은 부모님께 솔깃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이색 박물관들이 있다는데요. 충북 음성에서 만나보시죠. 질병에 맞선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고 국내외 다양한 의학 유물을 소장한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수소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도 있는데요. 음성의 이색박물관 투어 지금 떠나볼까요?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찾아 충북 음성으로 떠나가 봤습니다. 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박물관 투어라. 이색적인 박물관 어떤 곳일까?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이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곳에 오면은 겨울방학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약과 또 다른 나라, 전 세계 각국의 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의학 박물관입니다. 음성으로 떠나는 이색 박물관 투어 첫 번째 코스 의학 박물관입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제인 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이래요. 그러면 우리 어느 곳부터 전시를 구경하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2층 한국 전시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전시실 입구에서 아주 친숙한 인물의 영정이 맞이해줍니다. 바로 사상의학 창시자 이재마 선생과 동의보감을 지은 명의 허준 선생입니다. 와, 하계사님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눈에 띄는 게 저 초상화도 있지만 이 약을 받는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 약을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사용한 도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다 약재를 갈고 빻고 찢는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들이에요. 이곳에서는 약재를 다루던 도구부터 각종 문헌과 치료 기록들, 그리고 약을 보관하던 약장까지 우리 조상들의 의학 문화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이 처음 도입된 시기의 물건들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근대기에 서양식 약학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기와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약사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식 호칭인 약제사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약제사 시험 합격증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약의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매약이라는 형태로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옛날 약은 보면 의원이 병증을 진단하고 그 병증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해주는 형태였다면 매약은 잘 팔리는 약을 미리 만들어 뒀다가 필요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혹은 뭐 보부상 형태, 대리점 형태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식 약학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전통 방식의 약학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포함해 2만여 점의 국내외 다양한 의학 유물을 살펴봅니다. 하기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 물품들을 살펴보는 동안 이 약은 어디에서 왔을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학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자칫 뭐 딱딱하고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에서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저희는 방탈출 게임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들도 있고요. 진로 체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체험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주말 가족 체험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날도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위해 이곳 박물관을 방문해 의학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을 즐겼는데요. 특히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박물관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를 모았답니다. 박물관에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니까 어때요?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됐고
약간 꿈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성으로 떠나는 이색 박물관 투어 두 번째 코스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라고 하던데 네, 대체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미래에너지 수소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미래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수소 박물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미래에너지와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 공간인데요. 수소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수소 박물관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 2층 전시관에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 가스 안전 체험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안전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고 게임도 즐길 수 있어요. 이어지는 다음 공간은 수소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수소안전 홍보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공간이 어디 뒤쪽에 있는 거예요? 네,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홍보관에 문이 열리니 와, 미디어 아트가 가득 펼쳐집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자연에서 얻은 수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에너지가 되는지 알아보고요.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사용 이 4가지 단계를 수소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소 밸류 체인으로 이루어진 2050년의 미래의 수소의 모습을 나타낸 모형이기도 합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 멀지 않은 미래에 수소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요. 충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수소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와, 야, 여기 또 문이 싹 열리고 또 색다른 공간이 있어요. 마치 우주선이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수소 우주선 탑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구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수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찾아서 떠나요? 맞습니다.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영화관인데? 우와, 스케일 보세요. 여기서 수소를 찾아 떠난다는 거죠? 미래 친환경 에너지 수소를 찾아 떠나는 4D 체험 여행을 온몸으로 즐겨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험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간이 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수소 아카데미 쪽으로 왔잖아요. 여기는 어느 공간이에요? 수소 에너지를 눈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실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실험도 해보고요. 물에서 분리한 수소만 따로 포집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삼아 모형 로켓을 쏘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주사기 안에 포집한 수소를 이렇게 쫙 넣고 3, 2, 1 발사! 우와! 야, 이거 엄청난 소리랑 멀리 나가네. 아니, 되게 간단하게 만든 줄 알았는데 막상 쏘니까 이 파급력이 엄청 세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소 로켓을 만드니까 야, 너무 재밌고 신기한데요? 수소 에너지가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사용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특별한 시간을 원하신다면 음성으로 오세요. 겨울방학 동안 이색박물관이 있는 음성여행 어떠십니까? 친환경 수소에너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요. 의학의 과거와 오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하며 배우고 놀이처럼 즐기다 보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의학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유물을 방탈출 게임으로 재밌게 만날 수 있는 의학박물관에 수소에너지를 다양한 체험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소안전뮤지엄 두 곳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아이들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짜장면은 까만색이고 도서관에서는 당연히 조용히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의 틀을 깨주는 장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편견을 내려놓고 부처님 곁으로 가고 음악을 틀어놓고 독서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생각을 바꿔 새로운 맛도 느껴볼까요? 편견 없는 여행, 편견 없이 떠나보시죠. 김제 모악산 자락에 조용하고 작은 절이 있습니다. 귀신사? 왜 이름이 귀신인 거죠? 이름은 무서운데 사찰 입구 돌계단은 정말 운치 있네요. 와, 귀신사. 딱 그 이름만 들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 이름부터가 특이하죠. 예, 막상 들어와 보면은 이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 아름답다, 편안하다. 통일신라 문무왕 때 지어진 절이니 그 역사가 꽤 깊죠. 처음 창건할 땐 국신사였는데 나중에 귀신사로 바뀌었답니다. 2026년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 첫 질문이 왜 귀신사예요? 그래. 어린애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귀신 있어요? 그러고 장난 전화도 하고 굉장히 그 건장한 남자분이 저 얼마 전까지 여기 앞에 못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돌아올 귀 믿을 신자예요. 그럼 믿음이 돌아온다는 절 귀신사.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뒤뜰 긴 돌계단을 오르면 귀신사의 문화 유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해지네요. 이 탑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오랫동안 절을 지킨 팽나무와 느티나무 사이에서 속세의 시름을 잇고 우리나라 보물인 대적광전 넘어 바라보는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무서웠던 이곳 직접 와보니까 좋다. 와보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번에는 편견을 깨는 도서관을 찾아 전주 아중호수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서관인데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의 선율이 도서관에 울려 퍼져 감각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네요. 드넓은 호숫가에 위치한 도서관. 올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 16만 명이 찾았대요. 특히 젊은 층이 즐겨 찾는다는데 그 이유 눈에 보이죠? 와, 근데 여기는 도서관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곳은 이제 아중호수 도서관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전면에 보이는 아중호수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지만 음악 큐텍화 도서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기본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7가지 다양한 음악 장르 LP가 수백 장 있는데요. 청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러니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다는 편견은 버려야겠죠. 야, 이렇게 도서관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면서 레트로한 감성의 이 LP까지 들으면서 책까지 볼 수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도서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함께 즐길 수가 있네요. 우리의 편견은 음식에도 있는데요. 편견을 깨는 요리가 중국집에 있다고요?
춘장 없는 짜장면에 한국 고유의 소스가 들어간 짬뽕 궁금하지 않으세요? 된장으로 만든 짜장과 짬뽕이라고요? 기발한데요? 이거 어떤 맛일까요? 이게 짜장면이라고요? 저희 집만의 된장이 들어간 된장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에 된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된장으로 짜장면을 만들면 더 맛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초예요. 와, 짜장계의 편견을 깨는 된장짜장. 된장짜장이라 해도 면치기는 필수죠. 와, 짜장의 감칠맛도 살아있고 뭔가 좀 느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된장이 싹 잡아주니까 제 입맛에 진짜 딱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기름을 사용하지 않은 된장 짬뽕도 있는데요. 된장과 해산물로 깊은 맛을 냈답니다. 와, 이 위에 홍합부터 새우, 오징어까지 해산물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참 헤쳐야 안쪽에 저 면이 보이네요. 된장 어딨지? 된장 짬뽕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된장 짬뽕의 독특함에 자꾸 끌리죠. 와, 시원하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된장 짬뽕이 조금 더 고소하면서 얼큰하다 보니까 야, 이 친구 매력 있는데요.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의 편견 없는 여행.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신사도 다녀오고 음악 소리가 나는 도서관도 가고 이렇게 된장이 들어간 짜장 짬뽕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와, 역시 겉으로 봤을 때랑 자세히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네요.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편견으로 오해하고 진실이 가려져 있지 않았나요? 편견을 깨면 다양함이 있고 창조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용기 내 다가와 보세요. 편견을 깨니 인생의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도 편견 없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김제에 자리한 사찰 귀신사는 이름만 들었을 땐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즈넉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믿음이 돌아온다는 의미도 좋고요.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에 춘장 대신 된장이 들어간 짜장까지 편견을 깨니까 새로운 맛과 세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위는 싫지만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인 겨울 간식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입 빼어물면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겨울 별미들 지금 맛보러 갑니다. 누구나 주머니 속에 5,000원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한다는 그 계절. 손끝은 시려도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겨울 간식의 시간입니다. 골목마다 김이 모락모락.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겨울 간식을 찾아온 곳은 광주 풍암동. 이곳에서 만날 첫 번째 겨울 간식은 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주는 왕만두입니다. 저희는 풍암동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고기만두, 김치만두, 찐빵으로 장사하고 있는 왕만두집입니다. 이 집 만두는 가득한 만두소와 도톰한 피가 포인트. 한 번 씹으면 폭신, 두 번 씹으면 쫀득. 식감의 묘미가 살아있다는데요. 크게 다른 건 없고 다른 데보다 좀 더 크기가 크다는 거하고 좀 더 포근포근한 피, 두꺼운 피, 뭐 이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쫀득한 만두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반죽을 한 후 3번의 숙성을 거치며 찰기를 살리는데요.
다양한 재료의 소 역시 매일 새벽 직접 준비를 합니다. 다진 고기, 그리고 대파, 양파, 부추, 그리고 참기름, 뭐 마늘, 생강, 무말랭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양념 들어가요. 무말랭이가 자체가 조금 쫄깃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있고 감칠맛이 있는데 속하고 어우러져서 좀 더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고 풍미가 훨씬 좋고 또 맛이 전체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래요. 김치는 그냥 절인 배추를 써요. 다른 김치를 쓰지 않고 절인 배추에 따로 양념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인 만두와 함께 겨울추위 녹이러 출발! 겨울 간식의 숨은 강자 만두! 보는 것만으로도 뜨끈해지는 기분이죠? 한입 베어 물면 존재감이 팡 터지는 만두의 매력! 속은 뜨겁고 마음은 든든하게 올겨울은 만두로 완성입니다! 두 번째 겨울 간식을 찾아온 곳은 광주 수완동. 지나가는 사람 발길 멈추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다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뜨끈 달달한 맛. 겨울이면 생각나는 바로 그 맛, 호떡입니다. 저희 호떡 가게는 좋은 재료로 다양한 종류의 호떡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일반적인 꿀호떡을 비롯해서 팥호떡, 크림치즈 호떡, 쑥호떡 7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떡의 쫄깃함을 결정한다는 반죽. 호떡 피가 될 반죽은 실온과 냉장을 오가며 총 20시간의 발효를 거쳐 탄생하는데요. 여기에 해풍 맞은 제주쑥을 넣어주면 어른 입맛 사로잡은 진한 향의 쑥 호떡 반죽 완성!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호떡이 다르다는 게 이 집 호떡의 매력이라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팥이나 쑥호떡이 인기가 많고 아이들에게는 크림치즈 호떡, 아이스크림 호떡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클래식한 맛부터 색다른 조합까지 요즘 트렌드를 그대로 담아낸 호떡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기름에 닿는 순간 지글지글 뒤집히면서 만들어지는 황금빛 호떡. 겨울이 주는 별미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속까지 꽉 찬 비주얼. 어떤 맛을 골라도 실패 없는 겨울 간식의 절대 강자 호떡입니다. 손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호떡 한 입. 쑥부터 잡채, 크림치즈까지 다양해진 메뉴로 고르는 재미까지 챙겨주는 겨울 간식. 이제 취향껏 골라 드세요. 굉장히 이 쑥팥 호떡은 너무 먹고 나면 생각나고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쫀득하고 기름기도 좀 덜하고 좀 담백한데 좀 달달하기도 하고 맛있어요. 겨울 간식은 호떡입니다. 겨울에 빼놓을 수 없다는 마지막 간식은 바로 붕어빵입니다. 이곳은 신상 붕어빵으로 입소문을 탄 곳인데요. 저희 붕어빵은 다양한 붕어빵을 팔고 있는 휴게소형 붕어빵 전문점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팥이랑 슈크림, 콘치즈, 피자 등 외 10종류 이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들어간 소들은 저희가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 볶는 붕어빵집? 이곳은 피자집인가 붕어빵집인가? 대부분의 소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붕어빵을 맛볼 수 있는데요. 푸짐함과 더불어 이 집 붕어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다양한 종류입니다. 달달한 팥부터 색다른 맛까지 그중 가장 인기라는 신상 붕어빵의 정체는?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붕어빵은 피자 붕어빵인데 치즈랑 햄, 옥수수 이런 게 가득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든든해서 많이 좋아해 주세요. 틀 가득 반죽과 소를 채워 구워내는 붕어빵.
속이 꽉 찬 푸짐함으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든든함이 2배라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조합이 총출동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겨울의 진리,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추억까지 함께 돌아옵니다. 겨울 간식으로는 우리 옛날 그 추억도 나고 또 거기다가 맛까지 너무 좋으니까 또 사장님이 직접 반죽하고 팥도 막 넘쳐나요. 그다음에 치즈, 콘치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아이들도 또 사다 주면 굉장히 잘 먹고 해서 자주 들려요. 네. 붕어빵 드시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따뜻한 한 입으로 기억될 계절 겨울. 손끝은 녹이고 마음은 채워주는 작은 간식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겨울 간식을 고르시겠어요? 맛있는 겨울 간식이 총출동했네요. 겉모습은 늘 보던 호떡과 붕어빵인데 그 속은 쑥, 잡채, 피자까지 색다른 맛으로 가득한데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는 간식들 오늘은 직접 맛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옛날엔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여우인 붉은 여우인데요. 이 붉은 여우를 보호하고 되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북 영주에서 만나보시죠. 쫑긋한 귀, 사랑스러운 눈웃음, 귀여운 외모의 대명사 여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기 드문 멸종 위기종인데요. 이런 여우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 여우 지킴이를 만나보시죠. 물 맑고 산세 좋아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들도 살기 좋은 곳 영주. 이 특별한 곳에서 1년 365일 여우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 중부보전센터는 2015년 이곳 여우 생태관찰원을 개관하면서 소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여우를 증식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리고 여우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를 맡고 있는 여우보건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중부보전센터에서는 2012년 여우를 2마리 방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9마리 여우가 방사되어 현재 130여 마리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는 96마리 여우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여우. 더 늦기 전에 여우 보전에 나선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연구원과 시설 관리자 말고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여우 보러 왔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일어나요. 그래. 네, 이곳은 야생에 방사됐다가 다쳐서 온 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25마리 정도가 이곳에 머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앞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뒷다리가 하나 없거나 아니면 꼬리가 잘렸거나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 여기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다친 친구들이지만 건강한 개체들은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뭐 살아있는 꿩이라든가 토끼 같은 먹이 잡는 훈련도 하고요. 위험한 게 나타났을 때 자연 적응 훈련, 피할 줄도 아는 이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1년이나 1년 이상 되었을 때 자연에 방사하게 됩니다. 자, 이 꼬리 무슨 색? 하얀. 하얀색이지. 네, 또 있다. 귀여운 방문객이 다녀간 후 조금 여유가 생겼나 싶었는데 어째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애들 밥 먹이고 있어요. 식사 시간이라서 지금 밥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닭고기를 많이 던져주고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탐방객을 안 받거든요. 그럴 때 탐방객이 없을 때
야생성 유지를 위해서 살아있는 먹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닭고기 먹으면 사람도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말고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소고기를 준다거나 그렇게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적응이 어려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이제는 보호가 필요해진 여우들.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몸을 어루만지는 것도 이들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여기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전날 녹화된 거를 다 돌려보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싸우는 애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밥 줄 때도 이렇게 애들 보이면 그때그때 보면서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 체크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수유동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을 아픈 애들은 바로바로 포획을 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생활하다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센터 내부의 수의실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인데요. 오늘도 벌써 방문객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시설에서 태어나서 올해 8월 6일에 방사를 했다가 잘 살고 있다가 11월 28일에 그 근처 과수원 인근에서 스프링 올무에 걸려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인사하고 내보내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좀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여우를 알리고 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우가 자연과 함께하는 일. 올해도 많은 수의 여우를 자연의 품에 안겨줬는데요.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빨 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아침에 위성 발신기를 통해서 개체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애가 다쳤는지 또는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는 개체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적응 훈련을 마친 여우지만 현실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법. 이렇게 매일 현장에 나와 여우의 이동과 생존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삑삑 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먼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걱정 속에서 점차 자연에 적응해가는 여우들. 그런데 정작 생존을 위협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인데요. 지금 이게 역구 중에서 올무랑 창해입니다. 농민분들이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들이거든요. 올무는 거의 질식사 할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다리가 잘리되 살아있을 확률은 높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늘 걱정이 앞서지만 잘 적응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부산에 정착한 개체가 있었어요. 거기 송정과 해운대 사이에 있는 달맞이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산지에 여우가 몇 달 동안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시는 분도 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우 덕분이지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여우가 그런 곳에 잘 정착을 해서 잘 지내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동식물들이 설자를 잃어가는 요즘 여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우 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 단체가 아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밖에서 여우를 봤을 때 자극을 준다든지 포획을 위해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을 삼가해 주시고 올무나 창해와 같은 불법 욕구 설치 근절, 그리고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차량 서행, 그리고 맹독성 농약의 사용 금지 자제 등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우를 아끼고 사랑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귀여운 외모에 보기만 해도 미소를 띠게 만드는 여우. 이제 인간이 그 여우에게 웃음을 줄 차례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고 하니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소중함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영주의 여우생태관처럼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과 이곳에서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건조한 겨울 입술이 트고 갈라져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설탕과 바셀린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설탕과 바셀린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입술에 발라준 후에 약 10분 뒤 닦아내면 매끈한 입술을 되찾을 수 있다니까요. 겨울철 작은 습관 하나로 입술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